안녕하세요. 영남 라디오 스타 따뜻한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전하는 DJ 추현호입니다. 살던 동네를 떠나 저마다의 이유로 타지에서 남은 생을 보내는 현대인들. 그러다 보니 고향은 명절에 한 번 갈까 말까한 혹은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추억으로만 그리워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희미해지는 고향의 이야기를 추억이 아닌 살아있는 역사로 남기고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지역을 기록하는 특별한 주인공, 전희섭 씨의 이야기 만나봅니다. 예전에 어르신께서 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실 때 이 물줄기 어디로 쭉 이어집니까? 영산국 국민학교 비색대로요. 영천초등학교로 가다 예, 또 범어상, 그거상 영천초에서 범어사 방향으로 정수사 범어사 정수장 예. 찍었습니다. 영남 라디오 스타 오늘의 주인공 전희섭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5대째 양산에 살고 있는 전희섭이라고 합니다. 예, 대대로 농사와 축산을 했던 집안의 자손이고요. 예,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입니다. 고향을 기록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 책을 2권 또 쓰셨는데 네. 이 책은 그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책이 아주 내용이 그 한 권은요. 네. 그 제가 138분의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제가 일일이 발걸음해서 예. 그분들의 살아오신 생생한 정언을 구술체록을 했던 것이고요.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근현대 지역의 생활 문화사를 정리했던 것이고요. 네. 네. 또 한 권은 제가 그 자연 속에 살면서 제 주변의 나무를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나를 바라보는 자기 성찰, 자아 성찰의 예. 어떤 그런 책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 138분은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선정을 하신 거예요? 그 주로 7, 8, 90대의 어르신들이 예. 많으신데요. 예. 계속해서 뭐 발품을 팔기도 하고 예. 그 우리 지역에 그래도 그 아버님들께 자문을 구해서 네. 어느 마을에 어느 어르신을 만나 뵈면 좋을지를 미리 탐색하는 과정이 또 길었었고요. 어쨌든 제가 한 15개월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저희 양산 지역 13개 읍면동을 두루두루 다니고 삶의 흔적들을 끄집어내려고 애를 써봤었습니다. 삶의 흔적을 끄집어낸다. 아마 이분들도 양산에서 터전을 내리시고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뭐 138명 그 삶마다 이 공통점을 엮어냈겠지만 네네. 또 그 개인은 너무 또 달랐을 텐데. 그렇죠. 예. 예. 어떠셨나요? 직접 이렇게 다 만나보니까. 구구절절 사연이 많은 분들도 계시고요. 네. 제일 중요했던 거는 그 다른 지역에서 다른 분들로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했지만 그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도
지역의 역사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한다는 그런 공통분모를 또 찾게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히 어떤 지역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고 좀 더 확장을 해보면은 지역의 근현대사 또 범위를 넓혀보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라는 큰 맥락을 짚어봤다는 데 대해서 제 나름으로도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개개인은 한도 끝도 없겠죠. 그러나 네네. 이분들의 삶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시대를 만들어냈고 네네. 그렇게 우리 시대가 흘러가고 있고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 관통하고 있는 현장을 들어가서 보신 거네요.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될 그렇죠. 것 같아요. 네네. 아, 그 책 이름이 재밌던데요. 네. 토포필리아인데 이게 얼핏 들어서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잠깐 설명해 주세요. 네. 네. 토포스라는 지역, 땅 예. 이런 의미와 필리아라는 그 사랑이라는 의미를 네. 합성해서 그렇죠. 그거를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뭐 지역에 대한 사랑, 애정 뭐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써두고 나니까 뭔가 더 철학적이고 뭔가 좀 꿰뚫어보고 있다 이런 인상도 들었어요. 책 제목을 들었을 때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책도 쓰시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자아성찰의 의미로 자연을 돌아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자연을 이제 대표적인 그 매개체를 나무로 삼으셨네요. 네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도 대단한 역사 속의 위인이라든가 먼 과거에 우리가 교과서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인물들을 소재로 한 것이 아니고 흔히 우리 지역을 살아왔던 보편적인 그 지역 주민들을 제가 인터뷰했듯이 나무 역시도 오래된 노고수라든가 역사 속에 등장하는 어떤 유명한 나무라든가 웅장한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제 삶 주변에 제가 키우고 있는 일상 속의 소소한 나무들이 제 글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어르신들도 사실은 우리 시대를 평범하게 살고 계신 네. 장사미사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일 테고 예. 그리고 자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시고요. 예. 그러면서 문화예술 활동도 하시고 그런데 내 지역을 굳이 내 손으로 한번 기록을 해봐야겠다. 네. 이건 대단한 사명감과 관심이 아니면 힘들어요. 왜냐면 내 삶 살기도 바쁘고 또 그걸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실 일들이 많아 보이시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계기가 많았었죠. 저도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고 도심을 동경하던 그런 시골 아이였었는데 도시에서 배우고 또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예. 경험하면서 궁극적으로 내 지역에 대한 그 갈증을 느꼈다라고 해야 될까? 예. 어렴풋이 알던 내 지역의 지역민들의 삶이나 역사를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다다르게 되었고요. 그런 문제의식을 나름 비판을 해왔었고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네. 그러면 비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대안이 있었다 그러면 나름의 실천으로 옮겨봐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배운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닐까라는 그 생각에 전지현 아가씨 되고 아저씨 돼가지고 막 전지현이 수염 나가지고 이런 뚜껑이 얘들이 이게 살기 아주 좋은 조건이야. 지현이 이거 그때 아빠 무슨 나무라고 그랬지? 저 층층나무. 저게 무슨 청청나무야? 뭐? 그래, 평백나무지. 이거 누가 심은 걸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중학생 때, 지하 나이만 했을 때, 그때 심었던 게 지금 이렇게 울창하게 돼 있다, 그치? 아빠랑 몇 번 왔던 장소다, 그치?
지안이 고고학자. 옆에 계곡이 있는 돌을 할아버지가 주워서 여기 다 이렇게 삥 둘러서 불이 번지지 않게 만들고 나무를 베어서 차곡차곡 여기 쌓고 나중에는 흙을 이렇게 덮어서 다마를 만든 그런 거지. 이렇게 증조 할아버지가 일하고 축구고 한 걸 보니까 저희 지역의 문화, 양산의 문화를 더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래, 이런 거 하나하나를 통해서 지역도 알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알아가는 거야. 법기 수원지 둑이 보이네요. 이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제 식민지 시대 때 1927년에 축조가 시작되어서 완공이 32년에 5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해서 완공되는 그런 그 수원지인데요. 물이 부족해지는 그 부산의 식수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축조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르신 계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소리사. 네. 어르신, 우리 따님도 와 계시고. 반갑습니다. 예. 예전에 여기 법기 수원지에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셨던 이복수 어르신이시고요. 옆에 계시는 분은 따님, 이임열 따님이시고, 예. 예전에 어르신께서 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실 때 이 물길이 어디로 쭉 이어집니까? 영천국 국민학교 비슷했어요. 영천초등학교로 가가, 예. 또 점마산. 거기 범어사. 영천초에서 범어사 방향으로 정수산. 범어사 정수장, 예. 예. 범어사. 정수가 있거든. 이모가 그 정수시가 일부 부산 시민들 모였어.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현재는 아는데 얼마 있으면 잊어버리거든요. 지금 우리 세대는 얼마 있으면 잊어버리는데 그걸 기록해 주시고 또 자꾸 이래 이어나가게끔 해주시니까 너무 좋죠. 저는. 네. 자, 영남 라디오 스타 오늘 전희섭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지역의 역사를 함께 쓰고 만들고 계십니다. 내가 이런 기록을 하길 잘했다. 조금 전에 힘든 점도 잠깐 얘기했지만 네. 참 뿌듯하다, 보람 느낀다. 이런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제게 가르침과 영감을 주셨던 본인의 삶을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어르신들이 10분 이상이 이미 작고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나마 그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 그 개인의 삶과 지역의 얘기를 담았다는 게 한편으로 다행스럽기도 하고요. 8, 90대 되는 어르신들은 일제 식민지에서 한국 전쟁 시기 그리고 우리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맞아요. 또는 그 앞전에 어떤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이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관통을 해오신 분들이거든요. 또 그 이후에 산업화를 겪게 되면서 도시가 이렇게 급속
팽창을 하고 성장을 하는 이 과정까지도 예. 다 그 근현대사의 맥락을 이어오신 예. 분들이거든요. 그나마 뭐 단편적인 부분이겠지만 예, 예. 저희 지역에 그 제가 만나 뵀던 어르신들을 통해서 네. 제가 조금이라도 담을 수 있었다는 게 한편으로는 다행스럽죠. 그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예, 저도 뭐 하는 일이 인터뷰를 하는 거지만 예. 이런 식으로 여쭤보고 이야기를 담을 때 어떤 과정을 하셨죠?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같이 이렇게 옆에서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예. 뭐 시간을 따로 잡아서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어떻게 하신 건가요?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해서 굉장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를 해야 되죠. 네. 그 첫 순서는 어쨌든 그 어르신과 제가 모르는 사람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분과 저의 인간적인 교감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그분께서 지난 삶을 제게 들려주실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 교감이 이루어지고 나면 정말 그 어르신들도 이게 눈빛이 달라지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젊은이가 나의 그 과거를 들어봐 준다. 그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 진정성이 확인이 된 거죠. 그때부터 이야기가 예.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일거수일투족 본인의 지난날 그 과거가 네. 하나하나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 많은 그 이야기들 속에서 알맹이로 주워 담을 수 있는 거를 예. 또 골라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게 한 번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 적어도 3-4번 이상을 어르신 찾아뵈어야 되고 네. 그걸 녹음해오고 한 거를 또 밤에는 글로 정리를 해야 되고 네. 그 글 속에서 실제로 이야기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을 또 알맹이를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되고 또다시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어떤 현장이 또 궁금하다 그러면 또다시 현장 가서 가보고. 사진으로도 네. 남겨보기도 하고 그 과정이 복잡하죠. 정말 집대성이네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공부를 하고 배운 것들을 책으로 써내는 것과 네. 이렇게 하나하나 만나보고 일종의 이제 취재 활동을 또 하신 건데 이런 것들을 모아내는 과정은 다르죠. 채우느냐와 이건 사실 또 덜어내야 되잖아요. 많은 네네. 것들이 이제 채워진 다음에. 와, 참 힘드셨겠지만 책이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얼마나 보람됐을까 싶어요. 예. 저 개인적으로도 희열을 느끼는 부분이 많았었고요. 또 실제로 그런 그 어르신들의 정언을 네. 통해서 제가 우리 지역의 어떤 연극의 컨텐츠로도 활용을 하기로 했고 연극이요. 연극이요. 오. 예. 또 그 어떤 장면을 그 어르신과 만났던 어떤 기억에 남는 장면을 영화의 그 로케 현장으로도 예. 활용을 했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를 제가 기획을 하면서 그 지역민들의 삶의 흔적이 있는 곳에 가서 또 문화 행사를 기획을 하면서 제 나름 보람도 느끼고 그 중요성을 지역민들에게 알리는 또 다른 기회가 되기도 했었고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들이 웅상노인복지관의 10주년 책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웅상의 역사자원, 자연자원, 인문자원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과 어떻게 좀 더 의미 있게 담을 수 있을까? 그거를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역의 문화해설사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지역 공부도 하시고 내 지역을 소개한다는 차원에서 어머님들이 영상도 이렇게 찍으셨거든요. 울산지역에 얼마나 많은 문화유산이 있는지 아시나요? 고려 초기 울산과 웅산을 다스렸던 울산광실 시조 박윤호 선생님과 주요하게 다루고 싶은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으신가요? 유화강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그 천성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로 인해 가지고 농사를 지었고 오불산에 있는 오불산성이라든지 오불신상 이런 진짜 우리 웅상에 아마 정체성이 담겨 있는 역사적인 문화유적인데 너무 지역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그 역사의 기록의 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서 기쁘고, 예. 또 우리 또 후배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이 있고 문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심어주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이야기 제작소에서는 우리가 이제 글을 쓰고 또 글을 쓰다가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챗GPT로 인해 가지고 또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현재성과 사람의 이야기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발소에는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발소 주인하고 부부하고 오시는 분들과 대화를 이제 이발을 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어릴 때 이야기도 하고. 본인들만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분들의 이런 그 지역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빨리 왔네. 부산에서 뵙습니다. 오늘 밥 사주러 왔다. 밥 사주러. 오늘 저녁 사줘야지. 이것도 다 작품인데. 과거에는 쓰임이 있었지만 현재 쓰임이 없어진, 그래서 생명을 다한 나무들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새끼 거북이를 손잡이로. 예. 그래서 이 차 도구들을 안에 넣어놨다가 끄집어내면 차 타기 되는데, 저는 여기 나무를 보면서 그 기후 위기, 뭐 탄소 중이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 전입 작가의 글 속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런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제 고향 양산으로 돌아갔을 때 지역의 보편적인 삶을 살아왔던 일반 서민들의 생활 문화사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발품을 팔아서 결과물로 나온 게 이 토코필리아 양산책이고, 제가 이 나무란 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대단한 노고수라든가 역사 속에 등장하는 나무들도 아니고 보통의 흔한 나무들이지만 인간의 삶 주변에서, 저희 삶 주변에서 저희 존재와 함께 어떤 의미를 가지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 찍어준 거고, 여기는 할아버지 위암 수술하시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마지막 남기신 사진인데 모란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대단하고 어떤 위대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일상의 우리 사람의 인간의 삶 주변에 있는 어떤 보편적인 거에서 특별함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이어가고 싶어요. 예, 이쪽으로. 양산의 문화를 대표하는 걸로 뭐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교 문화, 도자 문화, 도자기 문화, 그 다음에 하나가 고분 문화입니다. 또 여기서 발굴되었던 그런 유물들의 문화적인 어떤 가치, 또 수공예적인 가치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의 우리가 경상남도 양산에 소재하고 있는 고분군이라는 의미 이전에 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도시의 위상이 지금하고는 달랐겠죠.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내가 양산에 살고 있다는 문화적 자존감을 가지는 데 있어서 그 저변에 깔고 가는 중요한 하나라는 거죠. 청년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좀 서로 뭐 공부도 하고 문화도 교류하고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알아야지 뭐 바뀌는 거니까. 주변에 양산에 관심 많은 친구들한테 항상 여기 올 때마다 여기는 양산에 옛날에 읍성이 있던 자리고 동문이 있던 자리라고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려고 생각해요. 자, 영남 라디오 스타 전인섭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 지역의 역사가 다시 한번 생명력을 얻어가고 또 그 지역이 또 한 번의 태동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영상을 보고 전인섭 씨 얘기를 들으니까요. 결국 이 모든 걸 가져다 준 단 한 가지가 시작점이 고향이잖아요. 네네. 예. 이 고향은 우리 전인섭 씨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예, 이것도 뭐 많은 수식어가 따르겠습니다만 그걸 굳이 그 한 단어로 축약을 해라 그러면 저는 사명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명감. 예, 예. 그 제가 단순히 어제 오늘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15대째 윗대 어르신들 예. 때부터 이렇게 쭉 그 한 자리에서 삶을 이어오면서 그 단순히 살아왔고 또 살고 있다라고의 문제가 아니고 좀 더 궁극적으로 어떻게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한다면 네, 네. 제 스스로에게 이제 사명감이라는 과제를 부여해서 이게 너무 무거운 짐이다 그러면 조금 내려놓고도 싶은데 어쨌든 제 나름으로는 그 사명감이라는 그 과제 아래서 예. 예, 고향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 멋진 말씀이네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획하신 것들 하나하나 다 이뤄가시고요. 예. 또 저희도 전인섭 씨의 활동 앞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만난 전인섭 씨를 통해 우리의 뿌리가 닿아 있는 고향, 그 첫 순간을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고향을 기록한다는 건 결국 자신의 시작을 기억하고 가꾸는 일이 아닐까요? 누구에게나 있는 고향, 지금 딛고 있는 지역의 이야기들이 뿌리처럼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영남 라디오 스타 아나운서 최현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